네. 이거 전 심판으로 다 돌아온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요새 청년들이 그런 얘기 한다잖아요. 영화보다 더 현실이 더 지독하다. 그러니까 영화에서는 권선징악이 되는데 지금은 오히려 있죠. 더 활개치고 있잖아요. 네. 뭐 5년 하면 어때, 3년 하면 어때, 어차피 다 이기고 돌아왔다. 이런 망언을 아무렇지도 않게 쏟아내고 아크로비스타 지하 상가 막 다니고 예. 지금 내란 사범이 막 있고. 활개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영화에서는 내란 일으키면은 심판받는데 심판 받죠. 현실에서는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나오는 상황이니까. 근데 이거 확실히 끝내야 됩니다. 이번에 맞아요. 확실히 정리하지 못하면 이거 계속 휘둘려요. 근데 그게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윤석열의 그 5년 발언과 3년 발언이 얼마나 기가 찹니까? 네. 이거거든요. 5년 하나 3년 하나 똑같습니다. 난 술만 먹을 거니까 괄호 열고 괄호 닫고잖아요. 술 3년치 먹나 5년치 먹나 애감만 나빠지지 똑같습니다라는 얘기예요. 네. 이 얘기를 또 누구도 하는지 아십니까? 술 안 먹는 한동훈 전 대표도 비슷하게 해요. 개헌 대통령에서 본인이 3년 하겠다는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자들이 왜 이렇게 3년에 집착하는지 모르겠는데 한동훈조차도 개헌이라는 카드를 자기 권력을 만드는데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3년만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의 그 발언의 인식이 윤석열만 있는 게 아니라 한덕수도 있고 한동훈도 있고 이 자들은 그냥 헌법이라는 건요.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총칼 들고 가서 짓밟는 대상 내지는 국민들을 현혹시키기 위해서는 헌법도 그냥 바꿔버려 그냥 3년으로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위한 애국심과 나라를 위한 마음은 1도 없고 그렇죠. 그냥 오로지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개헌도 갖다 쓰고 내란도 갖다 쓰고 그러니까 이거 정리 못하면 정말 대한민국은 아직 내란 진압이 안 된 거기 때문에 미래가 없다. 전 매우 절박한 마음으로 이 부분을 좀 챙겨봐야 된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제일 심각한 것은 이 소위 대한민국의 기득권 세력, 이 기득권 세력이 언제 어디서든 자기들의 편의에 따라서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 법 해석한 것에 대해서 너네들은 그냥 그런 식으로 따라라는 식으로 국민들한테 맞아요. 통보하고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국민 알기를 정말 굉장히 우습게 무시하는 아는 거죠. 거죠. 예. 예,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렇게 취급해도 돼라는 인식이 그대로 다 드러났기 때문에 중요한 건 국민들이 이거 절대로 까먹지 않습니다. 예, 윤상현 의원식으로 뭐 1년이 지나면 다 까먹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 기억하고 아마도 이번 대선은 물론이고 다음 지방선거 그리고 그다음에 있을 총선에서도 이 내란 세력은 끊임없이 심판당한다. 네. 대한민국 국민들이 즐겨요. 안 현명하죠. 까먹습니다. 예. 예, 현명하고 근데 지금 재밌는 현상이 차기 이제 대선 주자 선호도에서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이제 김문수 장관이 지난주에 16.3%에서 10.9%로 주저앉고 그게 고스란히 이제 한덕수로 이동을 한 거예요. 8.6%. 지난주 갤럽 금요일 조사에서 2%였던 나왔죠. 한덕수가 월요일 불과 며칠 만에 8.6%로 훌쩍 뛰어올랐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다 합쳐도 제가 보기에는 김문수부터 이준석까지 싹 다 합친다 한들 이 수는 한 30% 내외가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대한민국의 보수가 똘똘 뭉쳐도 30% 수준이다. 그 위에 보면은 야권 후보 종합이 55.1, 여권 후보 총합이 38.6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이미 정권 교체에 상당히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렇게 분석해도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이 1대1 양자 구도로 붙였을 때 이재명 대표랑 격차가 가장 적게 나는 게 한덕수로 나오긴 하는데 다 합친 게 이재명 대표를 뛰어넘지는 못하고 어제 KBS 여론조사를 보면 또 중도층에 한정해서 왜냐하면 무당층, 중도층의 마음이 진짜 캐스팅보트 아니겠어요. 네. 근데 격차를 과거보다 더 벌렸더라고요. 이미 국민들은 저는 채점표에 채점을 마치셨다. 네. 이미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게 이런 자세로 뭐 선거 캠페인을 할 수도 없습니다만 항상 긴장해야 되고 하니까 그래도 이 부분이 문재인 대통령 때도 적폐 이 국정농단까지 이르렀지만 상당히 붙었었어요. 이게 표 결집이 되면 진보 보수 양쪽이 확 서로 이제 움직이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지만 지금 추세로라면 한덕수라는 변수는 국민의힘의 분열만 가중할 것이다. 이재명 대표와 했을 때 그런 얘기를 보수가 지금 많이 하거든요. 경제 전문가 대 비전문가. 그렇지만 한 번도 선출된 권력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 미국과의 관계에서 전문성이 있고 통상교섭본부장을 했었고 지금 정말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에서 적격자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본인이 본인의 언어로
진짜로 행정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항상 발탁돼서 그냥 하라는 대로 했던 것 그냥 임명직 이상을 공무원. 보여주진 못했어요. 네. 근데 이제 와서 국민들한테 그런 위험을 감내하라고 할 수 없어요. 이미 당했거든요. 윤석열한테. 정치에서 정치 영역에서 훈련받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목도했거든요. 정치인 아니잖아요. 한덕수. 그리고 행정에서 성취를 내고 그리고 당 대표로서 결과물을 냈던 사람과는 사실 국민들이 게임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전에 한덕수 대행이 정례 국무회의에서 밝힌 발언이 나왔는데요. 그동안의 통상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네트워크 등을 10분 활용해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부여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 그리고 필수 추경안 국회에 제출할 거고 전향적인 논의를 기대한다. 그러니까 정말 자기가 해야 될 일은 안 하면서 이 부여된 마지막 소명, 국무위원들과 함께 부여된 마지막 소명. 뭐 어떻게 해석하세요? 근데 저도 학교 다닐 때 뭐 가끔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뭐 저희 때는 이제 체벌도 좀 하셨었고 이제 가장 벌로 많이 했던 게 화장실 청소였어요. 네. 실제로. 네, 근데 맞아요. 화장실 청소도 많이 하고 당번으로 이제 뭐 네. 하기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사실 한덕수 총리는 말씀하신 대로 통상 전문가 또 많은 인적 네트워크 또 경험, 경륜, 영어도 잘하고 근데 그걸 왜 지난 2년 6개월 동안 안 쓰고 애꼈습니까? 그리고 이제 정권 주면 이제 할 거예요? 그게 말장난이잖아요. 네. 그동안에도 총리를 하면서 정권의 2인자인데 대통령하고 지금 나라를 이렇게 말아먹어가지고 이 지경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 무슨 염치와 낯짝으로 인제 와서 본인의 경험과 경륜을 마치 숨겨왔던 것처럼 이제부터 하면 잘하겠다. 이 말장난이죠. 네. 국민들을 무슨 바보로 합니까? 그 나라 운명이 그렇게 간단한 겁니까? 우리나라 미래 세대들은 무슨 전생에 무슨 죄를 져서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지금 하면서 본인이 대통령을 욕심내니까 그게 국민들한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더 웃긴 건 뭐냐면은 그 국민의힘 쪽에서 이 시대의 흐름을 너무 못 읽다 보니까 네. 제가 단어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야합, 협잡, 막후 이런 구태적인 용어의 행위를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예를 들면 당에서 경선은 하고 있는데 한덕수한테 지금 뒤에서 막 어떻게 그러니까. 군부를 찔러가지고 옆구리 찔러가지고 네. 뭔가 나중에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모델을 만들고 뭐 단일화를 시켜가지고 반 이재명으로 포위시키면 우리가 네. 정권도 뺏어올 수 있어. 네. 그 협잡과 야합과 막후 구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국민들이 아주 투명하게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네. 기가 막힙니까? 옛날 같으면은 보도도 안 되고 국민들이 이런 거에 정보 접근권이 없다 보니까 의견도 못 내고 그냥 야합과 협잡과 막후 구태에 다 당해버렸는데 지금은 시대가 그런 게 안 통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실시간으로 다 정보를 파악하세요. 더 빠른 거예요. 더 빨라요. 다 다양한 알고 계시니까. 유튜브를 다 보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시대가 바뀐 거를 못 깨달으니까 이런 식의 해서는 안 되고 또 통하지도 않는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다. 저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무슨 짓을 하든 그냥 하라 이겁니다. 그들의 기회주의와 그들의 욕망이 또 한 번 이번에도 발동이 될 터인데 국민들에게는요. 아, 더 심판해야 되겠다. 더 뿌리를 뽑아야겠다. 더 정말 일말의 동정심도 거둬야겠다라는 그 마음만 더 줄 뿐 저는 이번에 대선 때요 이재명 대표가 이제 민주당에서 대선 후보가 아마 될 텐데 정권 교체의 가장 주된 세력일 겁니다. 55%에서 65%를 저는 목표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충분히 가능하고요. 네. 그 65%까지 얻으면은 그 다음에 정권을 열 때 얼마나 힘있게 일하겠어요? 네. 그 65%까지를 최고 맥스로 해서 저는 미니멈으로는 55%. 그래서 그 10% 언저리에 가서 당선이 되도록. 근데 이거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그런 대통령 당선은 없었어요. 네. 박근혜 대통령만 해도 51.6% 얻어서 굉장히 주목을 끌었는데 이거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국민적 지지와 정당성을 가지고 이완규도 정리하고 네. 내란도 정리하고 요걸 지금 바쁘게 달려가야 될 때다. 그래서 저는 이런 야합과 협잡과 막후 구태에 대해서 정말 진절머리가 나고요. 네. 정말 해도 너무한데 그럴 사람들이니까 이제는 심판밖에 매밖에는 답이 없다. 이번에 회초리를 다 드셔야 돼요. 이번에 전 그러니까요. 국민들께서. 예, 전 국민 회초리. 다 회초리 뭐 다 무상으로 나눠주세요. 다들 그냥. 각자 하나씩 구해오는 걸로 네. 회초리 하나씩 갖고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여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어떻게 이 정도까지 할까 하는데 그 정도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